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제가 상권 분석을 곳곳마다 좀 해보려고 계획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30 생활권 계획은 그대로 추진해서 제가 좀 부족하나마 하나하나 선암권을 다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신림역 상권을 비롯해서 관악구 상권과 또 주변 선암권 지역의 상권들도 하나씩 그 자영업자를 위해서 오픈하고 있는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을 보면서 하나씩 상권들을 좀 분석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가서 상권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오픈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또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분석해 놓은 그 상권 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씩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상권이라는 것을 분석을 해 놓는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가 보여진다고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래서 제가 관악구부터 상권 분석해 볼 텐데요. 관악구 관내도입니다. 그 관악구청, 관악구 알림이에서 이제 따온 관악구 관내도 있는데요. 관악구에는 신림역 상권과 서울대 입구역 상권, 이 두 개의 상권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서울 시내에서도 뭐 7대, 5대, 3대, 1대에 들어가는 상권이 두 개가 관악구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난곡 사거리 상권, 사당역 상권 일부 끼고 있고요. 봉천역, 낙성대역, 미림여고 입구 사거리라고 해서 서울대 가는 쪽에 미림여고 입구 사거리까지 해서 이렇게 상업지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 면적은 29.56제곱미터이고요. 이 중에서 상업지역이 1.32% 작은 부분이죠.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상권은 신림역 상권과 서울대 입구역 상권이고요. 왜 이렇게 관악구에 가장 유명한 상권이 두 개나 있냐 하면 인구 50만 1957명 중에서 20대 30대 청년 인구의 분포가 약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주택수는 18만 7,969호인데요. 이 중에서 26만 2,222세대이고요. 총해서 26만 2,222세대가 관악구에 살고 있고 이 중에 그 청년 세대가 1인 가구가 40%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관악구 내에는 어떤 직업과 어떤 직종군이 있는지 또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관악구 내 직종은 도소매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업, 건설업, 농림어업 및 광업, 숙박 및 음식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 및 서비스업, 그리고 기타업 이렇게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숙박 및 음식점업이 24.1%, 도소매업이 24.1% 공동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임대업이 19.5%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은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고위 관리직이 2.6%를 차지하고 전문직 14.6%, 준전문직 기술 농업 비 12.4%, 사무직이 23.2%, 서비스 및 판매직이 22.4%, 기능직이 15.9%, 단순 노무직이 8.8%, 군인이 0.1%, 이렇게 직업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업종이 서비스 및 판매직의 그 직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신림역에 있는 신림역 상권을 한번 볼 겁니다. 신림역 관악구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 신림사거리입니다. 신림사거리 주변의 인구들을 보면은 보라매동에 인구가 24,853명이 있고 신림동 인구가 21,334명, 신사동 인구가 23,089명, 신원동 인구가 18,399명, 서원동 인구가 22,761명 이렇게 주변 배후의 인구들을 가지고 있는 관악구에서 가장 번화한 신림역 상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신림역 상권 분석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신림역은 2호선이죠. 2호선 신림역 하루 이용 객수가 얼마나 될까요? 2호선 신림역을 하루 이용하는 승하차 인구는 약 14만 명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침 출근길과 오후 퇴근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그래서 신림역 1상권, 신림역 2상권, 신림역 3상권, 신림역 4상권을 끼고 있는 신림역 하루 승하차 인구 알아보았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신림역 상권 뽀개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림역 제1상권입니다. 신림역 3, 4번 출구, 여기 그림으로 표시한 이곳이고요. 그 원조 순대타운 상권이라고도 하고 서원동 상점가라고도 하는 이 부분 상권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신림 1상권, 신림역 3, 4번 출구 상권 주요 정보인데요. 면적이 38,563제곱미터입니다. 이 기준 영역의 전체 그 점포수는 267개, 음식점은 160개, 많죠? 서비스업은 36개, 도소매업이 40개입니다. 이 그 38,563제곱미터 안에 그 분석을 보면 주거 인구는 254명. 네, 왜냐하면 주거지가 아니죠. 상업지이기 때문에 그 상가들이 많아서 주거 인구가 254명밖에 안 되고요. 직장 인구는 2,903명입니다. 그리고 하루 유동 인구는 39,603명. 주요 시설은 9개의 주요 시설이 있고 학교는 없습니다. 전철역은 아시다시피 신림역 있고요. 주요 교통은 그 버스 노선이 4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월별 유동 인구를 한번 보죠. 신림역 3, 4번 출구, 원조 순대타운, 서원동 청정가에 월별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월별 유동 인구를 보면 가장 많았을 때가 42,500명 정도? 이때가 언제냐 하면 2019년 5월에서 2019년 그 6월까지의 유동 인구입니다. 2019년 7월 여름 인구는 약간 줄어듭니다. 그리고 8월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4만 명, 9월 해서 10월, 11월에 42,500명 정도를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월별 유동 인구에서 보면 여름 또 1월에 약간 작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35,000명은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일별 유동 인구를 한번 볼 텐데요. 요일별 유동 인구를 보면 일요일이 가장 작아요. 그 다음에 토요일이 가장 작지요. 근데 일요일과 토요일의 매출액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요일로 보면 화요일이 가장 많은 유동 인구, 화요일과 목요일이 이제 손님 되게 많아요. 업소마다 화요일, 목요일이. 그리고 매출액도 높고요. 그리고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이렇게 평균적인, 물론 토요일과 그 일요일보다는 그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평일 유동인구가 주말 유동인구보다 훨씬 많은 신림역 3, 4번 출구 원조 순대타운입니다. 그렇다면 시간대별 유동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대별 유동인구가 아침 6시에서 12시까지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아침 6시에서 12시까지 가장 높은 10,000명이 넘는 유동인구를 자랑하고 있고요. 저녁에 18시, 6시에서 21시, 9시까지의 유동인구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8,000명의 유동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연령별 유동인구를 볼까요? 우리 신림역 3, 4번 출구 신림역 1상권에는요. 20대, 30대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60대 유동인구가 그 다음이고요. 20대가 9,000명, 9,600명 정도 되어 보이고 그 다음에 30대가 8,500명 정도, 또 성별 유동인구로 보면 남성이 21,000명, 여성이 18,000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직장인 및 주거 인구를 한번 볼까요? 직장인 먼저 보면 성별 주거 인구로서 주거를 먼저 보면은요. 성별 주거 인구로서 주거 인구에 남자가 더 많이 살아요.
여자가 더 적게 살고요. 그 남자가 120명 이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가 약 한 110명 정도 이렇게 240명 정도 살았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연령별 주거 인구로 보면 20대가 70명 정도 아직 70명 채 안 되죠. 그 다음에 30대가 50명 약간 넘고 60대가 50명 가깝죠. 60대 그 상가주택 그 상층에 사는 상가주택 주택면에 사는 그런 그 노인층 인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마 일하면서 같이 주거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성별 직장인 인구로 보면 여성이 되게 많습니다. 1600명. 남성이 1300명 정도 되어 보이고 연령별로는 20대, 30대가 가장 많아요. 700명, 600명. 그 다음에 40대, 50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직장인 인구 같고요. 자, 소득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지역의 주거 인구의 소득 현황과 직장 인구의 소득 현황, 3, 4번 출구에 원주 순대타운 상권이에요. 월 170만원 이하로 벌어가는 주거 인구가 20대가 26.7%를 차지하고 직장은 20대가 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0에서 250만원의 그 수입은 20대가 37.6%, 그 다음에 60대도 34.7%, 20대가 36.7%, 30대가 32.2% 직장인이죠. 그리고 60대 직장인도 33.8%, 170에서 250만 원의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250에서 33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20대 주거인구는 30.7%, 30대 주거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40.6%. 그리고 직장 인구에서는 20대 직장이 23.5%, 30대 직장 인구가 37.8%가 250에서 330만 원의 수입을 소득을 가지고 있고요. 330에서 41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직장군은 40대가 26.3%, 50대가 22.2% 주거인구였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으로서는 40대가 26.3%의 소득, 그 다음에 50대가 24%의 소득입니다. 그리고 410만원 이상의 소득은 30대가 주거인구는 6.5%, 40대가 주거인구 19.5%, 50대가 21.9%의 주거인구가 410만원 이상의 소득을 보이고 있고요. 직장인들은 약 60대가 11.5%, 40대가 21.3%, 50대가 24%의 비율로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연령별 소비 현황 한번 볼게요. 직장 인구와 주거 인구의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면 주거 인구 중에서 보통 평균 이제 이렇게 쭉 보면 60대 소비가 가장 낮아요. 80만 원이 이제 60대가 소비하는 거예요. 저희 상권 안에 있는 분들. 그래서 근데 20대는 얼마를 소비하냐면 110만 원 정도의 매월 소비량입니다. 110만 원 정도 월 소비를 하고 있고 저희 안에서 그 다음에 30대는 매월 약 150만 원 정도의 소비를 저희 안에서 하고 있고 주거인구가 그 다음에 50대는 120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약 150만 원 정도의 월 소비를 연령 20대에서 50대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요. 직장인 인구의 인당 월 평균 소비액은 20대는 보시면 약 120만 원이 채 안 돼요. 120만 원 정도. 30대는 170만 원 정도. 40대는 약 180만 원 정도. 50대도 약 15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40대가 150, 아니야 이게 뭐지? 50대가 150, 60대가 100만 원 정도의 직장인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 직장인들이 여기에다 소비하는 게 이 정도 됩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림역의 3, 4번 출구 아까 보여진 약
서원동 성정가에 있는 주거인구와 직장인 인구의 소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세적으로 따져봤습니다. 이 안에 이 구역을 상권을 따져봤더니 67.9점에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5등급까지 상권은 분석을 해놨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5등급 중에서 2등급 1등급 정도가 가장 좋은 상권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70점 이상이 1등급이고 57.5에서 70점까지가 2등급이에요. 67.9이니까 1등급에 가까운 2등급. 그래서 아주 좋은 상권임을 나타지는데 도대체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볼까요? 일단 1번으로 해서 성장성이 나오고 있는데 성장성이 뭐냐 하면 매출 증감률, 상권 매출 비중, 예상 성장률을 이제 점수로 매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동월 대비 전체 매출 규모 증감률 5점, 작년 동월 대비 가게당 매출 규모 증감률 5점 해가지고 이 매출 증감률을 따져봤더니 6.5점의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6.5점. 그리고 상권 매출 비중을 봤더니 작년 동월 대비 전국 대비 그 선택 지역의 이 3, 4번 출구 상권 1의 매출 비중의 증감률을 봤더니 3.9점의 점수를 받았고 예상 성장률은 5점의 점수,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죠. 그래서 성장지수 산출 항목 중에서 매출 증감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매출 증감률의 비중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고 왜냐하면 이제 10점을 줬으니까 5.5점에 비해서 10점을 줬으니까 높게 나타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성장성이 15.4점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인데요. 변동성이 10점을 주고 운영 연수가 5점, 휴폐점률을 5점을 주는데 이제 꾸준히 한 해 동안 얼만큼의 폐점률이 있었고 또 운영 연수는 얼마나 되나 하는데 저희 3, 4번 출구의 운영 연수는 평균 6년에서 7년 사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만큼의 업종이 변동하느냐인데 변동성이 별로 없어서 0.6점의 변동성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운영 연수는 5점, 휴폐업률을 5점 해서 안정지수가 산출 항목 중에서 운영 연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운영 연수는 높게 나타나는데 변동성 최근 포함 12개월 월 평균 점포수 변동률이 5점이고 최근 포함 12개월 월별 매출 변동이 5점인데 그런 변동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영업력을 한번 볼까요? 영업력은 공급 대비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또 점포별 매출 편차가 얼마나 되는지 기간별 매출 편차가 얼마나 되는지 점수를 매겨놓은 건데요. 공급 대비 수요가 9.5%,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9.5%의 수요를 보이고 있고 또 점포별 매출 편차도 얼마 없어요. 4.9. 그 다음에 기간별 매출 편차는 굉장히 많아요. 요일별 매출 편차라던가 월별 매출 편차는 좀 많아서 0.1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업력 지수 산출 항목 중에서 공급 대비 수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나타나져 있어서 영업력 20점 중에서 이제 공급점이 9.5점 그랬죠? 를 차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고 기간별 매출 편차가 심해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이 아니죠. 네 번째로 구매력을 보겠습니다. 구매력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구매력 20점 중에서 14.4점인데 보시면 상권 매출 규모로 봤을 때 구매력이 굉장히 높아서 7.5점 중에서 7.5점을 받았고요. 건당 결제 금액이 7.5점에서 1.9점. 그러니까 결제 금액이 굉장히 낮아요. 20, 30대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비 수준은 많아요. 주거인구든 직장인구든 월 평균 소비 규모가 높기 때문에 5.0점, 5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건당 결제 금액이 비중이 낮고 상권 매출 규모는 높게 나타나는 그런 상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집객력을 보겠습니다. 집객력은 20점 중에서 13점을 받았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아요. 8.9점. 선택 지역 내 면적당 유동인구 수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면 굉장히 많게 8.9점의 유동인구를
보여주고 있고요. 배후 주거 인구는 배후 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업지구거든요. 그래서 작은 규모의 신림역 1상권 안에는 그 주거 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 인구가 낮아서 1.4. 그렇지만 배후 인구,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후라는 건 이 안을 말했는데 배후 인구, 신림역에 주거 인구는 굉장히 많다고 먼저 관악구라던가 신림역 주변의 주거 인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배후 직장 인구는 5점 중에서 2.7점인데 아무래도 한정된 지역 내에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유흥가라던가 음식점에 종사하는 인구만 선택이 됐기 때문에 2.7점의 그 직장 인구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직격력 지수가 굉장히 낮은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13.3점, 직격력 지수 상출 항목 중에서 유동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면 배후인구와 직장인구는 작았잖아요. 그래서 유동인구들이 많은 소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지고요. 그래서 신림역 상권을 한번 뽀개보니까 자, 성장성이 높습니다. 요 분홍색이잖아요. 성장성이 봐요. 2019년 7월에 비해서 쭉 2019년 9월, 2019년 10월, 2019년 11월에 약간 내려갔고 2019년 12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2019년 1월까지 굉장히 올라갔다면 2월은 굉장히 낮은 성장성을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정 지나고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그 2월 초에 굉장히 고객 수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신림역 제1상권은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지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거지 안정성이 낮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높고 구매력, 영업력, 집객력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그런 2등급의 상권입니다.